मुना छङ्बोको लिसनिङ भिडियो बनाउने क्रममा च्याप्टर 1 देखि च्याप्टर 10 सम्मको एउटा भिडियो, च्याप्टर 11 देखि च्याप्टर 20 सम्मको अर्को दोस्रो भिडियो, दुईवटा भिडियो च्यानलमा अपलोड भइसकेको छ। यदि हेर्नु भएको छैन भने त्यो भिडियोहरू पनि गएर हेर्नु होला र त्यसपछि यो भिडियो सुरु गर्नु होला। जम्मा 6वटा भिडियो बन्ने छन्। ती भिडियोहरू हप्ताको 6 दिन बिहान साँझ गरेर रेगुलर सुन्नु होला, जसले गर्दा तपाईहरुको कोरियन भाषा सिक्न चाहने इच्छा पूरा हुनेछ। च्याप्टर 21 한국의 병원은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나뉩니다. 1차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작은 규모의 동네 의원이 나 보건소를 말하고, 2차 의료기관은 병상수가 30개 이상인 조금 큰 병원을 말합니다.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낫지 않거나 정밀검사, 복잡한 수술 등이 필요하면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정부의 평가를 통과한 대형 병원으로 1. 2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상급기관으로 갈수록 비싸지며 3차 의료기관의 경우 약을 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먼저 의원에 갑니다. 전문 분야가 세분되어 있어 아픈 곳에 맞는 의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대부분의 의원에서도 전문의가 직접 진료합니다. 다음은 진료 분야입니다. Chapter 22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약국에서 사야 합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약을 조제해주고 복용 방법을 알려줍니다. 약사가 주는 약 봉투에는 환자의 이름과 나이, 약의 명칭과 복용법, 주의사항, 그리고 약사와 약국에 대한 정보 등이 적혀 있습니다. 간단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을 사고 싶은데 약국이 문을 닫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휴일지킴 약국 사이트를 찾아보면 됩니다. 늦은 밤에 문을 여는 약국이나 휴일이나 주말에도 문을 여는 약국을 지역별, 시간대별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 약품은 편의점에서도 판매합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은 가벼운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열제 열이 날 때 먹는 약 진통제 머리나 이 등의 통증이 있을 때, 먹는 약 감기약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약 소화제 소화가 안 되거나 과식 등으로 배가 아플 때, 먹는 약 지사제 설사를 멈추게 하기 위해 먹는 약 파스 근육이나 관절이 아플 때 붙이거나 뿌리는 약. Chapter 23 우체국은 다른 사람에게 편지나 문서, 소포 등을 보낼 때 이용하는 곳입니다. 외국에 물건을 보낼 때는 국제특급 우편 서비스인 EMS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EMS로 우편물을 보내면 빠르고 안전하게 받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배달 상황을 조회할 수 있어 좋습니다. EMS나 국제소포, 항공편, 선편로는 편지, 책, 옷, 화장품 등을 보낼 수 있지만 음식, 약, 현금 등은 보낼 수 없습니다. 물론 동식물이나 인화성 물질, 폭발물 등도 보낼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중요한 문서나 고가의 물품 등을 보낼 때는 수령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기로 보내면 보다 안전합니다. 우편물을 등기로 보내면 받은 사람이 수령 후 서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낸 사람이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우체국은 우편물 서비스 외에 간단한 은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우체국에서도 은행과 같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험이나 적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공과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Chapter 24 한국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계좌가 있어야 예금, 송금, 외환거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임금도 보통 개인 계좌로 이체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가 꼭 있어야 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과 함께 임대계약서나 공과금 청구서와 같이 한국 내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행마다 외국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은행의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한 후 가장 적합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은행은 보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을 하고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쁜 직장인들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ATM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은행 일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영업점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인터넷점 문은행도 생겼습니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인터넷점 문은행 고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Chapter 25 외국인력 상담센터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위한 기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소통 및 체류와 귀국 등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설립하였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업주와의 갈등 시 언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외국어로 서비스되고 있어 한국어를 잘 모르는 근로자들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필리핀, 영어, 타이어, 태국, 인도네시아어, 싱할라어,
스리랑카, 몽골어, 우즈베크어, 크메르어, 캄보디아, 벵골어, 방글라데시, 우르드어, 파키스탄, 네팔어, 미얀마어, 키르기스어, 테투머, 동티모르, 라오어 등 18개 언어 지원. 상담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전화번호 1577-0071 이용 방법.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77-0071을 누른 후에 국가별 번호와 별표를 누르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apter 26. 어느 나라에나 식사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식사를 위해 식탁이나 밥상에 앉을 때 어른이 중앙에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아랫사람이 수저를 들고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한 다음에 아랫사람이 먹기 시작합니다. 혹시 식사를 먼저 마쳐도 어른이 식사를 끝내기 전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할 때는 포크와 나이프 대신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숟가락으로는 밥과 국을 먹고 젓가락으로는 반찬을 먹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밥도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동시에 들지 말아야 하며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으면 안 됩니다. 보통 밥과 국은 개인별로 먹지만 반찬은 함께 나눠 먹습니다. 예전에는 찌개나 찜을 여러 사람이 함께 먹기도 했지만 요즘은 개인 접시에 덜어서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의자에 발을 얹거나 음식 씹는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잘 먹겠습니다. 다 먹은 후에는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Chapter 27. 국경일은 나라에서 정한 특별한 날로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을 기념하거나 경축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국경일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른 3.1절, 3월 1일,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 8월 15일, 한민족의 첫 국가인 고조선의 개국을 경축하는 개천절, 10월 3일,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것을 기념하는 한글날, 10월 9일 등이 해당합니다. 국경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종 기념식과 경축 행사가 열립니다. 가정에서는 기쁨을 함께하기 위하여 국기를 개양합니다. 한편으로 개인의 일생 중 축하하거나 애도하는 특별한 날도 있습니다. 먼저 돌은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로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아기의 1살 생일을 축하하고 건강하게 자랄 것을 염원하는 돌잔치를 합니다. 결혼도 중요한 일생일회로 예전에는 전통 방식의 혼례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현대적인 결혼식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후에 신랑 부모님과 친척들께 인사를 드리는 패백과 같은 전통적인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돌아가시면 보통 3일이나 5일 동안 장례를 치릅니다. 조문객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가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묵념을 하거나 절을 하고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또한 매년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기일이라고 하여 가족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요즘에는 제사의 형식도 다양화되어 추모기도 등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이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Chapter 28 한국에는 무슨 명절이 있을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로는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이 있습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한국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설날이 되면 따로 살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립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함께 나눠 먹고 윷놀이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한 사람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새해가 되고 처음으로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5가지 곡식으로 지은 오곡밥과 갖가지 말린 나물을 먹습니다. 땅콩이나 호두 등 껍질이 딱딱한 견과류인 부럼을 깨물어 먹는데 부럼을 먹으면 피부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합니다. 그리고 햅쌀로 밥을 지어 먹고 송편도 만들어 먹습니다. 밤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예전에는 추석날 밤에 여성들이 밝은 달빛 아래에서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동그랗게 빙글빙글 도는 강강술래라는 놀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Chapter 29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공공생활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자리에는 되도록 앉지 말아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거나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아파트나 원룸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집안에서는 되도록 뛰지 말아야 하고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청소기나 세탁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악이나 TV를 크게 틀어놓는 것도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특히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항상 차례를 지켜 줄을 서고 어르신이나 임산부를 먼저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Chapter 30 한류는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패션, 뷰티 등의 다양한 콘텐츠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랑받고 소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K-팝은 다양한 음악 장르와 멋진 안무, 화려한 무대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뉴진스, 뉴진스 등의 아이돌 그룹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한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K-드라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배우의 실감나는 연기, 아름다운 영상 등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태양의 후예, 오징어 게임 등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또한 한국의 패션과 뷰티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 특히 한국 K-팝 아이돌의 패션 스타일과 메이크업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은 한국 여행에서 꼭 구매하는 물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